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사업자분들은 아무래도 사업자금 때문에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 꾸준히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필요한 자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현금 서비스라든가 카드로 이런 곳을 이용하는 분도 있고, 아니 은행부터 차근 저금리로 받아서 이용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아파트 담보대출이에요. 대신 이제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을 때 한해서 얘기를 하겠죠.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일반 직장인들이 사업자가 아닌 분들하고는 그 금액이 많은 차이가 납니다. 현재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투기 과열지구에 같은 경우에는 40%까지밖에 못 받아요. 가계자금으로 40%밖에. 그 외에 이제 지방이라든가 그런 투기 과열지구 아닌 이상은 70%까지는 이용을 하실 수 있지만, 이 사업자금은 그 한도가 없어요. 금사맘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아파트에 100%까지도 해주고, 어떤 말도 안 되는 110%, 110% 이런 가장 광고도 있긴 한데 100%까지 다 해준다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진짜 신청을 해서 조회를 해보고 그러면 거의 많으면 90%, 안 그러면 85%에 이제 많이 나가긴 하죠. 그만큼 어찌됐든 가계자금에 비해서 사업자금이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자금은 이금융권에서만 취급을 하고 있어요. 캐피탈하고 저축은행 쪽.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에서 받는 대출 금리보다는 좀 더 높게 형성이 되죠. 그만큼 이자 지출은 더 많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업자라고 해서 사업자금 대출을 더 많이 해준다, 무턱대고 돈을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이자를 더 많은 이자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상환 계획을 잘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업자금 대출은 정확히는 사업자금 아파트 담보대출이죠. 글씨가 날아가지만 이해를 하십시오. 자, 보통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90%까지, 시세의 90%까지 가능하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제가 머리가 나빠서 굉장히 단순한 금액으로 가정을 할게요. 1억 원짜리, 시세 1억 원짜리 아파트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선순위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60%를 받았어요. 그러면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일단 선순위로, 여기가 선순위. 똑같이 6천만 원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가 너무 가깝다, 글씨가. 시세 1억 원. 자, 그런데 이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90%까지 이용이 가능하신 분이야. 그럼 1억짜리 아파트니까 9천만 원까지는 이용이 가능하죠. 그럼 이분은 선순위로 6천이 있으니까 9천만 원이면 3천만 원을 이용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선순위로 이용하는 게 여기구나. 후순위는 이 선순위를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그 뒷단으로 이제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6천이 있으니까 9천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3천을 받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죠. 후순위 담보대출은 설정 금액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에요. 보통 근저당 설정 금액은 120%를 하죠. 120%. 그럼 6천에 120%면 7,200이 되죠.
7,200에서 이제 9,000을 빼야 돼.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순위로 만약에 이용을 한다. 그럼 선순위라는 것은 뭐예요? 곧 후순위는 기존의 선순위로 이용한 6천만 원을 이대로 놔두고 후순위로 1,800만 원만 이용을 한다는 뜻이지만, 선순위는 A를 그냥 갈아엎는 거예요. 없애버려요. 왜 없애냐? 돈이 그만큼 더 필요하니까. 나 1,800원은 있으나 마나야. 나 무조건 3천만 원 있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면 아예 선순위를 없애버리죠. 그리고 9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6천만 원 상환해버렸으니까 3천만 원을 쓰시는 거죠. 가는 금액이 달라져 버려요. 어쩔 수 없죠. 이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이자 손해는 봐야 되죠. 보통 우리가 지금 선순위가 3%대다. 예전에 받은 거니까 3%대다. 그럼 이거 후순위로 받아버리면 거의 뭐 5에서 7%대까지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2배 가까이 올라가 버리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얘가 3%대다. 얘만 그냥 이거 후순위는 좀 더 높아요. 6에서 약 8%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자로 보자면 아무래도 뭐 금액도 적고 얘만 이자가 좀 더 높으니까 이자 지출이 좀 적죠.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얘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이자는 대신에 지출이 훨씬 더 높고.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정말 잘해가지고 이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사례 들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의 경우에 개인사업자.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른 직업 안 돼요. 다른 직업은 해당이 안 돼요. 무조건,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대표, 개인사업자. 현재 개인사업자이신 분이에요. 개인사업자고 하시는 일이 서적, 도소매. 업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임대사업자는 솔직히 좀 빼고요. 그리고 또 그 주류 쪽, 주점이나 뭐 그런데 그리고 우리 상식적으로 사회 상식적으로 좀 꺼려하는 업종, 거기는 빼고요. 자, 운영 기간이 6년째 되시는 분이에요. 일반적으로 3개월만 지나도 됩니다. 3개월만 지나도 돼요. 참고하시고. 자, 현재 이분께서 소유하고 있는 집이 KB시세 일반가로 4억 3천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선순위로, 선순위가 아니지. 선순위 맞네, 그냥. 자, 선순위로 저축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분입니다. 저축은행에서 가계자금으로 1억 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좀 복잡해질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금으로 2억 5,100만 원을 이용하고 있는 분이에요. 자, 이 뜻은 뭐가 되느냐? 이분께서 처음에 집을 구입할 때부터 이걸 이용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뜻이죠.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이분께서 이 집을 처음에 구입했을 때는 은행에서 대출을 잘 받으신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하고 있는 사업이 쉽지는 않았겠죠. 운영이 요즘 경기도 또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후순위로 대출을 알아봤는데 내가 원하는 금액이 안 나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순위를 놔두고 후순위만 받자니 선순위 근저당 설정 금액에 의해서 부터 빼버리니까 후순위 금액이 얼마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금액이 아니야.
근데 이 은행 거 선순위를 갚아버리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뒤집어 버리면, 대안을 해버리면 이자는 높지만 내가 원하는 금액을 구할 수가 있어. 이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사업자 열의 8분 정도는 다 대안을 합니다. 왜? 사업장을 운영을 안 할 계획이라면 모르겠지만 끌고 나가야 된다면 그 필요한 자금은 어쩔 수 없어요. 이용을 해야 되는 수밖에. 그렇지 않으면 그거 안 쓰면 진짜 사치 써야 되는데, 완전 대부업 아니면 이금융권이 완전 고금리 그것까지 쓰고 있는 분이라면 이제 정말 답이 없어버리고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 저축은행을 이용해서 기존의 은행권을 상환을 해버리고 저축은행이 선순위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이게 가계자금 1억 원, 사업자금 이렇게 나눠지느냐? 그 해당 은행에 대안을 하기 위해서요. 대안을 하기 위해서는 가계자금으로 대안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가계자금 또 최대 1억까지밖에 대안이 안 돼요. 그래서 가계자금으로 1억 원을 이용하고 사업자금으로 2억 5천 100만 원을 이용하는데, 이것도 또 재밌는 게 가계자금으로 이용하는 건 더 이자가 낮아요. 이게 5.6%. 그런데 사업자금으로 이용한 건 7.8%. 보이나요? 7.8%. 가계자금이 금리가 더 낮습니다. 사업자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높아요. 그런데 또 여기가 또 이금융권이다 보니까 아무리 가계자금을 하더라도 은행보다는 금리가 훨씬 더 높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총 3억 5천 100만 원을 이용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저축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니, 이 사업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다 이용했다고 저는 봐요. 근데 다 이용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대안을 했느냐? 이게 참 고마운 일인지 아닌지 참. 차후간에 아파트 값이 그 후로 점점점점점 해서 올랐어요.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할 때는 4억 3천이 아니란 얘기가 되죠. 3억 5천 100이니까 제 생각에는 뭐 3억 5천 100이면 90% 한다면은 3천 한 3억 9천? 4억도 안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 뒤로 점점점점 올라가지고 4억 3천까지 올라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께서 또 문의를 주신 거죠.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니까 후순위로 좀 더 해달라.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후순위 나가려면 설정 금액에서 빼야 돼요. 그러면 3억 5천 100에 설정 금액이면 3억 5천 120%면 3억 7천만 원, 그럼 3억 5천 4억 2천, 4억 2천이 좀 넘죠. 설정 금액이 그렇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죠. 4억 2천이면 90% 나온다고 하더라도 4,300을 빼야 되는데 3억 9천, 3억 8천 7백밖에 안 나오는데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 또 있죠. 이걸 싸그리 대안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싸그리 대안 치고 예를 들어서 90%까지 이게 가능한다. 90%까지 된다면 4억 3천이니까 메모를 안 해놨네. 4억 3천 곱하기 90%. 3억 8,700. 3억, 제가 아까 이거 했었지. 8,700만 원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3억 5,100. 그러면 이분은 3,600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죠. 아니 3천을 좀 더 이용하려고 이만한 금액을 대안을 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럼 대안하면 이자가 몇 프로야? 이자가 이게 6.1%가 나왔어요.
전체를 사업자금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제 6.1%라면 자 2억 5,100이 7.8%예요. 1억 원이 5.6%. 1억 원보다는 0.5%밖에 안 높은데 2억 5,100보다는 1.7%나 더 낮아버려요. 2억 5,100에 1.7%면은 1년이면은 1.7이면 자관 250에다가 거의 뭐 한 400만 원 돈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0.5 해봤자 300만 원? 300만 원 정도는 이자가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면 계산 머리딱 그러면 이걸 안 할 이유가 없게 되죠. 내가 쓸 수 있는 여유자금 3천,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3,6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이자까지 더 낮춰버리고 그래서 이거는 이거 전체 대안하는 걸로 해가지고 90% 해가지고 3억 8,700만 원. 그렇게 쓰려니까 글씨를 못 쓰겠네. 만 원을 6.1%에 이렇게 이용을 하신 사례입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라도 이 저축은행에서 선순위로 이용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생각 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금이 경기 안 좋을 때는 어쩔 수 없죠. 자금 막 들어가니까 많아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 금리 잘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자금이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용하고 있는 금리가 너무 높다. 이걸 은행으로 다 대안하면 좋겠지만 은행에서 대안할 정도로 금액은 너무 커버리니까 안 되고 같은 이금융권이라도 이자가 좀 더 낮다면 1년 모아놓으면 몇백만 원 돼버리니까 이제 금액에 따라서 더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덜 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이자를 낮출 수 있다면 굳이 추가 자금을 안 구하더라도 대안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근데 오늘 고객님은 대안하고 추가 자금까지 구하신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은 현재 저축은행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용하신 분께서 저희 쪽으로 대안을 하면서 추가 자금을 구한 것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낮춘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